다양한 전시회 현장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미술문화비평가이자 예술 에세이스트 김지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네, 요즘 작가님의 최대 관심사 혹시 뭔가요? 제 최대 관심사는 요새 전시가 아니고 그래요? 예, 요가예요. 요가요? 요가요. 요가라고 깜짝 놀랐어요. 요가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요가를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열심히 수련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수련도 하고 있고요. 지난달부터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게 될 줄 저도 몰랐는데 지도자 과정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요가 지도를 할 수 있는. 네. 세상에. 그래서 제 플로우를 만들어서 봄부터는 크게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클래스를 열어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요가 선생님으로 아예 전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글 쓰는 삶과 조금 건강한 삶을 병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랄까요? 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에 10몇 시간씩 요가를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최대 관심사가 그냥 근육통과 근데 요가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요새. 근데 뭔가 약간 글쓰기와 건강한 몸의 유지라고 하니까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네, 요가 클래스를 들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짜 들어야 될까봐요. 정말 요새 저희 지금 PD님하고 작가님하고 다 지금 조금 허리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지금 다 그러시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데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요가 수련하시는 거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전시회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어떤 전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시는요.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아트선제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지연 작가의 개인전 얼룩 무지개 숲 2입니다. 얼룩 무지개 네. 숲이라고 하는 이름도 뭔가 재미가 있고 흥미로운데 네. 2까지 붙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뭔가 되게 흥미가 생기는데 이게 네. 어떤 전시인가요? 네, 이 전시는 또 이 전시의 시작도 좀 신기해요. 과학과 예술이 만난 재미있는 전시인데요. 이 작가가 한국기계연구원 나노공정장비연구실, 이름도 길죠. 예, 그러니까 나노과학 분야와 협업을 해서 빛의 반사를 통해서 색이 변하는 나노필름을 제작을 했고요. 이 나노필름 동그랗고 얇은 나노필름을 모아서 거대한 구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체가 전시장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홀로그램의 그런 무지개 컬러로 빛을 내는데요. 전시장에 3개의 커다란 구체가 있는데 이 구체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하고 살아있는 아름다운 세포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게 과학과 예술의 결합, 네. 혹은 기술적인 어떤 이런 접근이 되게 돋보이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나노필름을 쓴다니 뭔가 일단 나노에서부터 어렵죠. 그렇죠. 이게 뭔가 약간 저희가 계속 소개받고 있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작가들이 네. 소재를 그냥 캔버스에 그림 그린다, 돌 깎는다, 나무 깎는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네네. 점점 새로운 소재에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가 있네요, 정말. 근데 원래 그러면 이 이지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기술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을 원래 좀 하던 소재에 관심이 있는 그런 작가분이셨을까요? 이 작가님이 원래 나노과학이라든지 나노필름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진 않으셨는데 원래부터 그 나노 단위의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드로잉 안에서도 구조를 쪼개서 아주 작고 세밀한 그런 드로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같은 장소를 사진을 찍는데 그걸 여러 번 찍는 거예요.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그래서 그걸 모아서 콜라주 하듯이 모아서 사진 작품을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폐 있죠. 폐기 처리된 그런 잘게 쪼개진 지폐 더미를 구해서 그걸 현미경으로, 그때도 나노 현미경이었다고요. 나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지폐의 그 얇은 조각 하나하나가 또 지폐가 일반 종이가 아니라 좀 섬유질이 섞인 종이잖아요. 그 실오라기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것도 세포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영상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2020년, 2021년 이즈음에 그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지질연구원 그리고 표준과학연구원 이런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와 예술 분야의 협업을 지원하는 대전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티언스 재단, 아트하고 사이언스 합친 거네요. 예, 아티언스 대전이라는 그런 아. 프로그램인데 여기 참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노과학 분야와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뭔가 약간 좀 여러모로 되게 재미가 있네요. 이게 약간 파고 작은 걸 파고 파다가 이제 눈으로 안 되겠다. 이제 기계의 힘으로 더 작은 것들을 보겠다. 과학자의 막- 힘을 빌어보자 네, 이렇게 그렇게 된 하게 되고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작은 단위에서 빛이 움직이는 네, 나노 필름을 네.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그때 말로 들어서는 나노 필름으로 뭐 빛이 반짝인다는데 이게 좀 뭐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로 잘 안 그려지거든요. 네. 어떤 모습들이, 어떤 풍경들이 담겨 있을까요? 이 나노 필름이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투명한 필름에 가까워요, 네. 거의. 근데 이제 빛을 비치면은 그러니까 그 구체 아래쪽에 네. 조금 강한 조명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네. 그 빛의 반사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컬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자연에 원래 있는 구조색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구조색이란 말을 그날 처음 들었는데 우연히 전시장에서 작가님을 만나뵐 수 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카멜레온 있죠. 아, 네. 카멜레온이 왜 다양한 색깔이 변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카멜레온에 있는 몸에 있는 어떤 구조에 의해서 반사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특정 색깔 어떤 뭐 빨강색, 노랑색 이런 색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에 의해서 빛의 반사와 간섭이 이루어지면서 눈에 비치게 되는 색상 그거를 구조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뭔가 알듯 말듯 참 어려운 세계인데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이게 약간 뭐 각도든 뭐 네, 형태든 약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색을 막 바꿔서 네.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나노 필름도 보기에는 그냥 투명한 필름 같은데 어떤 거기에 들어가는 그 패턴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그 안에 약간 연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빛을 반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자연에 존재하는 구조색을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 과학자들과 협업을 해서 이 나노 필름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구체를 만들기 위한 그 알고리즘을 또 만들었대요. 특정한 값을 입력하면은 뭐 몇 센치에서 몇 센치 뭐 이 정도 값을 입력하면 그 안에서 길이, 넓이, 지름 같은 이 구체의 구조가 자동으로 변형 증식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걸 3D 프린터로 뽑아서 이렇게 합체를 시키면은 그런 구체가 나오는 건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세히 그러니까요. 보면 길이도 다르고 이게 그 나노필름이 동그란데 그 지름도 조금씩 달라요. 네네네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전통적인 방식의 창작 과정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래 이제 예술 작품은 작가가 혼자 다 통제하고 창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알고리즘에 넣어버리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뭔가 변형하고 증식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알고리즘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렇죠. 네, 약간 알고리즘과 협업한 느낌?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살아있는 세포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되게 재밌네요, 진짜. 이게 예술하고 과학이 약간 좀 특별한 방식으로 네. 결합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뭐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둥근 구체들이 어떤 식으로 보이나요? 약간 반짝이고 뭐 모양이 계속 변하고 뭐 약간 그 빛의 느낌이 계속 변하고 이런 걸까요? 네, 일단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에 한 수박 정도 크기의 중심체가 하나 있고요. 네. 거기에 가느다라 박힌 막대기 같은 것들이 그걸 중심으로 뻗어져 나와요. 그럼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원형을 구성하고 있고 그 막대기에 나노필름들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전체적인 그 구체가 아주 천천히 모빌 돌아가듯이 천천히 돌아가고요. 그 아래쪽에 땅바닥에 설치된 조명에 의해서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말로 설명하면 뭔가 어렵긴 한데 그냥 전시장에 들어가면 거대하고 예쁜 커다란 구체가 무지개 빛을 내면 정말 그 얼룩무지개 숲이라는 말이 왜 그런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투냐면요. 이게 사실은 더 레퍼런스라는 공간에서 이미 서촌에서 전시를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전시장도 좁고 그래서 이 구체가 더 작았대요.
근데 이번에 새로 전시를 하게 되면서 굿즈를 이제 좀 크게 제작을 했는데 여쭤보니까 이건 정해진 게 아니고 전시장 컨디션이라든지 혹은 작가님이 그때 전시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구체의 크기나 위치나 이건 좀 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전시라서 2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네요, 진짜 이게. 네, 저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협업한 과학자 선생님은 네네. 오셔서 전시를 보셨나요? 네네. 그랬더니 아직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재밌는 지점이 그거였어요. 그 과학자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금 이 필름이 상당히 오염된 상태래요. 약간 지문도 묻어 있고 그쵸. 먼지도 좀 묻어 있고. 그쵸. 나노의 세계니까. 네, 과학실에서는 정말 깨끗하고 그 통제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술의 범위를 넘어와 버리면은 같은 기술을 이용했을지라도 또 거기서 뭔가 이 물건을 대하는 것과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오염된 상태의 나노필름들이 아름다운 빛을 뿜고 있는 게 과학과 예술이라는 것에 또 좀 다른 지점이 아닌가. 조금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조금 부족할지라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게 또 예술의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굉장히 재밌네요, 진짜. 그럼 이제 이 흥미로운 전시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혹은 뭐 주목해야 될 지점들 있다면 어떤 부분들일까요? 사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막 나노 패턴 복제, 뭐 3D 프린팅 그쵸,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거기 있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껴보시는 게 사실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얼룩무지개 숲이라는 이 전시는 사실 원래 거기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연, 그러니까 구조색이나 빛이나 이런 거는 있어도 우리가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빛과 물질의 세계를 눈에 보이게 드러낸 작품이라서 그냥 숲에 가서 우리가 산책하듯이 그렇게 그냥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시장에 보면 구석에 쿠션이 있는 좌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자리인데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바라보라고 일부러 마련한 자리라고 해요. 거기 앉아서 명상하듯이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가 동하고요. 아주 그냥 뭔가 약간 낯설고 재미있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